누군가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상이 됩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같이 듣는 일상, 함께하는 장애인. 저는 낭독을 맡은 최영재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박항승님의 장애가 있어 더 가까운 특수교사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길을 건너고 싶었나 봅니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4살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과 부딪힌 그 아이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입원과 수술, 재활을 거쳐 아이는 의족을 끼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이 딱히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저에게는 장애가 있든 없든 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족을 끼고 어색하게 뛰며 축구를 하다가 공과 함께 의족이 하늘로 날아갔을 때 운동장에 있던 모두와 깔깔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체육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두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은 처음부터 못하는 일로 여겨져 열애가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배제되는 현실이 아주 속상했습니다. 편도 1시간이 걸리던 고등학교 등하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빠르게 돌아가는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변의 추천으로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대안학교의 일상은 제게 늘 도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장애가 있다고 특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생님들께서 한 손으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고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는 저를 위해 등산 내내 어깨를 내어주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자리했던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포기 대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승아, 특수교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 학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몸이 불편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그날 이후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 몸으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새로운 길을 찾고 꿈이 생겼듯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수교육과에 입학했고 4년 뒤 특수교사 자격을 얻어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해에 몇 명 뽑지 않는 교사 임용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고 기간제 교사 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학력만 보고 통과했지만 면접 자리에서 제 장애를 알게 된 후에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좀 여러모로 어렵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며 장애 학생들과의 경험을 쌓았는데 정작 그 모든 빛났던 순간들이 내 장애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약 40곳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모두 떨어지고 포기하려던 순간 집에서 약 400km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항승 선생님, 최종 합격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항승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 이사를 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사로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7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기간제 특수교사로 일을 하다 4년 전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해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특수교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할 수 있겠냐고. 동료 교사들, 학교 관리자들,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만의 방법을 찾아 열심히 학생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 의심 어린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조 동작을 가르칠 때 팔이 하나인 제가 두 팔을 위로 올리세요 라고 말하면 몇몇 학생들은 저를 보고 한 팔만 올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이 교사로서 자격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선생님은 팔이 하나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팔이 두 개니까 둘 다 올려볼까? 사람의 몸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 교사가 꼭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고 빠르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애 학생들은 특히 저를 더 좋아해 줍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은 과제들을 여러 번 함께 반복하며 끈끈한 우정과 애정을 쌓아 올립니다. 공예 수업에서 한 손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이 있다면 학생들과 함께 두 손, 세 손, 네 손을 모아 완성합니다. 요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을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맛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바로 이런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비장애인과 같은 속도로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방식을 찾아가야 하죠.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제가 보여주는 삶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료 교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를 걸어다니는 장애인식 개성교육이라고 부르죠. 특수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특수학급이 있는지도 몰랐던 비장애 학생들도 학교에서 저를 자주 마주치며 조금씩 학교 안의 다양성에 대해 배워갑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절뚝이는 걸음과 펄럭이는 팔로 보여줍니다. 처음엔 저를 조금 어려워했던 동료 교사나 관리자분들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저를 대해 주십니다. 장애가 먼저가 아니라 박항승이라는 사람을 먼저 봐주십니다. 여름이 되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반팔을 입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박항승 선생님 팔 하나 어디 갔어? 그럼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면 여름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웃음과 놀라움 속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 작품을 통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자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이정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가 있어 더 가까운 특수교사를 낭독한 최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